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랜만에 새해맞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다소 감이 없는데요. 일단은 23년도 1월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나오는 지수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예언들, 신화, 미신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두서없이 이것저것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월 1월이 되면 일반적으로 1월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1월 효과가 뭔가요? 연초에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이라도 강한 현상,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가 강한 현상을 의미를 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대표적인 미신 중에 하나입니다. 2001년도부터 1월 효과에 대해서 쭉 검증을 해보니까 총 22건 중에서 절반, 혹은 약간 더 높은 확률로 그 현상이 일어난 시절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시점들인데요. 그런데 그게 규칙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 규칙이 있으면은 누군가 다 해먹겠죠. 일단 여기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500 기준으로 매겨봤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조금 더 확률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절대적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소형주 위주로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1월달은 코스닥이다라고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좀 더 강렬했던 기억을 선사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닌 구간들도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다소 확증 편향적인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고 1월 효과에 대해서 크게 기대치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월 달에 장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날 개장일 기준으로 박살을 나서 끝났죠. 오늘도 지수가 그저 그랬고요. 원래 개장일 기준으로 보면은 첫날은 오픈발이 있어서 상승으로 시작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과거 데이터를 보고는 생각하셨을 텐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더라. 그래서 23년도 1월 효과 이야기는 어느새 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한번 깨지면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연간 효과를 꺼내더라고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살아있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한은 당연히 하락하는 해보다는 상승하는 해가 많죠. 근데 누가 신기한 걸 찾아낸 거지?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하락한 경우가 없더라. 그러니까 올해는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소 솔깃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나 레포트로도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또 덤으로 홀수 해에는 무조건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2024년이 홀수죠. 이게 무슨 수비학의 법칙이 아닌 이상은 이런 건 사실 재미거리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형주장세였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흥미는 있지만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은 이럴 때 보면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 주장세가 펼쳐졌죠. 완전히 틀렸던 적도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는 점은 항상 또 하나의 끼워 맞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원래는 첫 거래일에 상승해서 시작할 확률이 있었다. 올해 깨져서 그냥 의미가 없게 됐고 1월 달에는 약간 쥐꼬리만큼이나마나 5에서 10% 정도 확률로 조금 괜찮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근데 이것도 좀 분위기상 잘 모르겠고 연간으로 증시는 웬만하면 올랐다. 여태까지 그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 하나 나오면은 끝나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항상 우리가 기대는 부분이죠. 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날 개장일의 상승이 1월달 한 달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이것도 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정반대로 자, 첫날 하락했으니까 1월달 떡락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것들이죠. 또 1월 첫 달의 상승이 한 해의 상승을 결정하냐? 이것 또한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개장일이 한 해를 결정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이죠. 이야기하면 재미는 있지만은 앞으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이슈들입니다. 자, 아무튼 올해 증권사들에서도 코스피 밴드를 예측해서 내놓았는데요. 대부분 한 2100 정도에서 한 2500, 600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코스피의 이익 증가가 한 5에서 15%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그래야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다소 어그레시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 레벨도 레벨이고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예측치는 한 해 기업들의 성적표가 나오면서 이제 고정을 해 가게 되겠죠. 자, 알 거 다 알고 높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혹은 뭐 주변에 물어보면은 23년도 경기가 좋을 거다, 뭐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있지 않죠.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증권사 형님들은 똑똑하신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이익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 작년 뭐 결산은 안 났지만 꺾였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23년도 올해는 작년만큼은 되겠죠. 약간 뭐 꺾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여기서부터 다소 정치적인 부분이 이제 보이죠. 일단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한번 이렇게 안 좋고 나면은 야, 바닥은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게 설사 꺾인다고 생각해도 왕창 꺾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외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고, 증권사 직원도 결국에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회사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011년도부터 19년도까지 증시의 레인지 범위를 보면은 계속 1900에서 한 2000 정도 레벨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부서지고 이렇게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말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들 어떻게 적었든 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단 오른다고 말하는 게 좋겠죠. 실제로 전체 지수 측면에서 본다면은 개별 기업과는 좀 다르게 정확하게 뭐 이익과 연동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구간도 있는데 전혀 아닌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구간도 있어서 사실 좀 제멋대로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업계의 긍정적인 지수 전망치와는 다르게 최근 지수는 계속 이게 꺾였다가 살짝 고개를 이렇게 들었었고, 이거는 GDP 성장률이 뭐 QOQ든 YOY로든 꺾였고 꺾일 거라고 봤던 것에 여파할 겁니다. 이게 다시 턴해가지고 올랐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두려움이 전파되는 것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높은 수익률을 냈었던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역성장 이후에 기저효과의 발생으로 수혜를 받던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질 뿐더러 여러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지니까 뭐 손도 안 나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증시의 바닥을 알고 싶은 분들은 뒤늦게 밸류에이션 툴들에 의지를 하려고 하겠죠. 보통 안 좋을 때는 PBR 관점에서 먼저 접근을 할 텐데, 지수 PBR이 뭐 0.9배 정도면은 이 정도면 바닥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지표 PBR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예전만큼은 못해서 괴리도가 벌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익 측면으로도 보겠죠. 영업이익, 뭐 POR 배수, 순이익, PER 배수도 볼 텐데요. 이 배수가 지수로 봤을 때 과거 기준으로 증시가 뭐 POR 한 8배 정도, PER 11배 정도가 뭐 적정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야,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야, 증시 안 그래도 저점인 것 같고 2000 깨졌던 적이 별로 없었고 뭐 가봐야 1900 밸류에이션 괜찮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돌격하자.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코스피의 영업이익의 뭐 업계 추정치와 POR은 항상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POR 메리트가 있다고 표현이 나오면 오히려 이익은 꺾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가? 우선 한국 경기가 보여주는 다소 시크리컬적인 특성이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의 추정치와 실제가 이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도 사실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다소 사람들이 전망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트렌디하게 의존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실제 숫자를 단순히 1년만 땡겨가지고 맞추기만 해도 이거랑 똑같이 간다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헛소리가 길었는데 증시가 어찌어찌 오를 것이다, 뭐 이익이 늘 것이다, 다 그냥 일단 마음 편하자고 하는 소리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증시 자체에 대해서 뭔가를 크게 왈가불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의미가 상당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는다고 해서 지수가 꼭 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런 구간도 있었지만 뭐 부양을 하면은 뭐 이익이 안 나와도 의외로 뭐 오르기도 하니까 이게 규칙적이지도 않고 어쩌는 거냐 싶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나마 들어맞고 예측이라도 되는 개별 기업을 잘 보는 게 맞다는 거죠. 피터 린치가 말했듯이 매크로를 논의하고 뭐 전체 지수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판돈이 늘어나면 증시가 튀는 구간이 역사적으로 나왔다 정도겠죠. 뭐 코로나 이후에 인류 역사상 역대급으로 돈이 풀렸고, 그것들 중에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도 늘어나면서 증시가 왕창 튀는 구간이 발생했었다는 것 정도. 그리고 도처에서 슈퍼사이클을 비롯해서 이익 성장을 떠들었지만은 사실 대부분 이제 기저효과 같은 거였다. 그리고 일단 파티는 한 번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돈을 풀었으니까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고,
금리 인상 이야기로 지금까지 이어졌죠. 삼척동자도 금리 얘기를 하죠. 증시 자금 같은 경우에도 뭐 빠질 만큼 빠진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뭐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면은 비투하기도 힘들기도 하죠. 예금금리 같은 경우도 따라서 오르니까 그냥 예금이나 하자. 정기예금으로 최근에 많이 달려가가지고 증시의 우호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뒤늦게 해설하는 분들이 또 그런 쌍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시죠. 너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아냐? 달걀 모형 몰라? 금리가 상승을 하면 주식을 팔고 예금을 시작한다고.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는 분들은 계속 주식을 합니다. 그분들은 어느 사이클에 어디 있든 간에 주식을 합니다. 뭐 저도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이렇게 계속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나는 메리트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분들일 겁니다. 또한 약간 텀 같은 경우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겠죠. 뭐 이번 하락이 아니면은 더 가격 메리트가 있게 사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자본주의와 기업에 대한 믿음, 또 좋은 기업을 자신이 찾아냈다는 믿음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항상 수능이 어려워도 이렇게 잘 보는 친구들은 있었습니다. 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괴로운 거는 한국 증시가 유독 쓰레기 같고 허접한 시장이어서 안 되는 시장이라 나타나는 하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쟁국 러시아를 빼고 제일 쓰레기가 한국이다. 뭐 이런 기사를 한동안 언론에서 신나게 내보였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보세요. 코스닥하고 비슷하죠. 닭끼리는 좀 통하던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들 거품 이후에는 조금씩 다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까닭은 분명히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고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반탄력이 좀 좋은 편에 속하는 모습도 최근까지 있었기 때문이겠죠. 코스피와 S&P에 비교를 해보자면 코스피 대비 최근 10년간 중에서는 좋았던 시점이 더 많아서 이 시절에 대한 확증 평양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 요쯤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으니까 이 시절, 한국이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죠. 너무 오래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막상 그런 사실에 기대가지고 서학개미들을 위로하기에는 그분들은 테슬라를 필두로 한 극소의 종목에 편중돼서 있다는 게 문제긴 하겠죠. 이미 많은 손실을 받고 이거는 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번외로 일부에서는 최근 인도 증시를 샀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다소 결과적인 부분이겠죠. 이런 구간들이 있으니까 이게 버텼겠냐는 거죠. 뭐 카레를 먹고 싶은 분들은 가시면 되겠지만 여기는 정보도 매우 적고 환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굳이 가는 게 꼭 이득인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에서 베트남 증시가 초대박이라면서 막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는데 쌀국수에서의 교훈 이거는 이미 잊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김치랑 햄버거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벅차죠. 거기서도 할 게 많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 증시 상황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있고 그 와중에 뾰족한 비기는 딱히 없다. 뭐 여러 미신과 예언들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딱히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관과 중심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20년에 코로나 때 위기가 오니까 다들 겁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부양책 이후에는 뭐 반등이 나왔고 조금 느슨해졌었죠. 증시 난이도로 보면은 반반이었습니다. 21년도에는 유동성 파티, 동학, 서학 막 난리 부르스 치고 축제를 즐겼죠. 이른바 물수능이었습니다. 22년도에는 우금지전투에서 대부분 전사를 했다. 각자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23년은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떤 미신이나 이런 걸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주관을 가지고 공부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들은 많고 기회는 뭐 항상 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있으니까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또 반전이 되는 거고 좋은 결과도 나기도 한다는 다소 뻔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간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이게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